오늘 영상은 양지꽃이사의 두바이 여행편입니다. 즐겁게 봐주세요. 중동의 부호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 토호국 중의 하나입니다. 아부다비, 두바이, 사르자, 라스알 카이마, 아즈만, 우말, 카이와인, 푸자이라 등 7개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 평생 교육비까지 다 준다는 두바이 볼거리가 참 많습니다. 열흘간의 두바이 여행에서 보고 느낀 여행의 기록들을 영상으로 올려봅니다. 처음 보실 영상은 높이가 829.84m인 두바이 신도심 지역의 상징 부르즈 할리파입니다. 첨탑을 뺀 층수만 160층으로 124층에 있는 전망대에서 야간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124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시간은 한 1분 정도가 걸리더군요. 1월 1일 새해가 되자마자 해피 뉴 이어를 외치며 시작되는 부르즈 할리파의 불꽃 축제. 세계에서 최고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우리나라 잠실 롯데월드 타워 빌딩도 비슷한 놀이를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초고층 빌딩의 위엄과 화려한 불꽃놀이 그리고 인공호수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기 위해 연말이면 이곳으로 몰려든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흥미진진하게 보셨던 영화 미션 임파서블 4에서 톰 크루즈가 열연했던 그 빌딩이 바로 이곳 부르즈 할리파입니다. 아슬아슬한 고개로 빌딩 벽을 타고 죽음을 무릅쓴 기가 막힌 장면을 눈으로 담아갈 수 있어 또한 환상적이었습니다. 세계의 초고층 빌딩은 뉴욕에 있는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와 대만의 타이베이 101 빌딩 그리고 상하이에 있는 상하이 월드 파이낸셜 등 수많은 초고층 빌딩들이 있지만 단연 톱은 부르즈 할리파입니다. 이곳은 낮과 밤으로 춤을 추는 분수와 화려한 불꽃쇼가 여행자의 가슴을 둥당거리게 만들죠. 높이만큼이나 대단한 곳은 계단이 자그마치 3,000개 가까이 되어서 체력이 된다면 한 번쯤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또 The Secret of Mission Impossible에 출연했던 톰 크루즈와 여배우 파울라 패든의 연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실감이 나실 겁니다. 아라비아풍의 건물과 현대의 모든 기술이 총망라된 부르즈 할리파는 건물과 함께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는 인공호수가 대단합니다. 부르즈 할리파는 우리나라의 기업 삼성물산이 개발한 초고강도 콘크리트가 사용되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성과인데요. 이 건물 이름은 할리파 빈 자이드 알라얀 아부다비 국왕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몇 번째로 크다는 두바이몰의 전망 좋은 레스토랑에서 분수쇼와 불꽃놀이를 보면서 먹었던 스파게티. 어찌나 맛이 있던지 여행 가시면 꼭 그 집을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두바이 7성급 호텔 버즈 알 아랍입니다. 호텔 생김새가 두바이 전통배인 노우의 모양을 닮게 설계된 이 호텔은 가장 저렴한 객실이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일반인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들락날락 할 수 없는데요. 그 대신에 커피를 드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옆에는 고운 모래로 된 해변이 있어서 사진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일광욕을 즐기거나 페르시아만의 푸른 바다에 몸을 담그고 계절을 만끽하는 사람들로 초만원입니다. 저는 불행하게도 수영복 준비를 안 해서 구경만 열심히 하고 왔네요. 이 해변 이름은 주메이라 해변입니다. 다시 이곳에서 시간이 허락된다면 더 비치보이스의 Surfin USA를 틀어놓고 낭만이 넘치는 바다에서의 추억을 또 하나 만들어 보고 싶군요. 그것도 두바이 바다에서요.
그리고 분홍색 입은 요 친구를 데리고 모래의 싸움도 좋겠고요. 하루 숙박료가 무려 15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한다는 버즈 알 아랍. 언제 부자가 될지 모르지만 모두 작은 행운이라도 올해는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가장 남는 워터 슬라이스는 마야 사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경사가 60도 70도 이상 돼 보이는 꼭대기에서 엄청난 속도로 물을 차고 내려오면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비명을 질러대더군요. 아래에서 보는 저도 어찌나 오금이 저리던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두바이는 보는 것마다 상상 초월이더군요. 야자나무 모양을 본뜬 세 개의 섬, 팜 제베랄리, 팜 주메이라, 팜 네이라는 인공섬입니다. 팜 주메이라는 개인주택지대, 또 팜 제베랄리 옆에 만들고 있는 인공섬 워터프런트는 맨해튼을 능가하는 규모로 부르즈 칼리파를 능가하는 알 부르즈 건물이 올라간다니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일까 궁금해집니다. 이런 시설들을 보니까 엄청난 오일 달러의 위용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7광구란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런 미래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돌아올까요? 두바이 여행, 다음에 이곳에 오신다면 신나는 모험을 아쿠아벤처 아틀란티에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버즈 알 아랍도 좋지만 여기 아틀란티스 호텔도 상당히 좋더군요. 호텔은 5성급인데요. 위치는 팜 주메이라에 있습니다. 숙박요금은 하루 한 3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아쿠아벤처 워터파크 이용요금은 10만원 정도니까 하루 놀기에는 아주 적당한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깡깡 얼어서 한파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와 비교해서 무척 더운 날씨를 가지고 있는 두바이는 요즘이 시원한 편입니다. 오늘 날씨를 보니까 새벽에는 10도, 낮에는 25도 정도니 최적인 날씨죠. 그러나 7, 8월에는 한 40도를 훌쩍 넘겨서 야외 활동은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바이 여행은 요즘이 최적기인 셈이죠. 1, 2월 정도, 그리고 3월까지. 이번 영상은 두바이 사막에서 즐길 수 있는 사막 사파리인데요. 우리들이 걷는 땅의 질감과 전혀 다른 모래 사막에서의 사륜구동 드라이브는 스릴을 만끽하게 합니다. 운전사는 사막지대의 높은 곳과 낮은 곳 사이를 이리저리 몰고 다니다 손님이 비명을 질러대면 더 신이 나서 사막 낭떠러지 같은 곳으로 가차없이 내려가곤 합니다. 그때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혼이 나갈 정도이지만 끝나고 나면 왜 이렇게 아쉬움이 남는지 다음에 가면 또 한번 타야 되겠습니다. 사파리 체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청청하게 뜬 밤하늘의 별을 보며 아라비안 나이트를 연상케 하는 벨리댄스와 탄누라춤, 중동 지방의 독특한 문양인 헤나 체험, 사막식 바베큐, 또 두바이 음식 등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바이에서 처음 보았던 물담배, 시자 체험도 할 수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다양한 색깔의 모래를 병에 넣고 낙타의 모양과 또 가족 이름을 새겨놓는 체험도 했었는데요. 약간의 비용이 들었지만 그 호리병은 아직도 장식장에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사파리 코스에는 액티비티한 찝차 드라이브도 있지만 낙타 타기가 있었습니다. 낙타는 신기하게도 사람을 태우려고 엎드려 있을 때 관절이 다 꺾이더군요. 사람을 태우고 일어날 때 조심해야지만 현지인들이 잘 잡아주어서 높은 자리에서 아주 재밌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마음이 아팠던 건 그 많은 사람들 태우느라 나중에는 힘이 들어서 일어나기를 꺼려하는 낙타의 눈망울이 어찌나 슬프고 애잔한지 불쌍한 마음이 들더군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이 춤들은 한 자리에서 빙빙 돌면서 10여 분 이상을 빙빙 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치마 의상이 불이 들어오면서 감탄사가 절로 나왔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지금 보시는 사진은 물담배 체험입니다. 중동 사람들에겐 일상인 물담배인데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물담배가 금지되었다고 하는군요. 사막에서 먹고 마시고 또 베두인처럼 체험까지 하고 이 특별한 체험에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 이번에 소개할 곳은 두바이에서도 풍경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수크 마디나 주메이라라고 하는 리조트인데요. 호수가 있어서 배를 탈 수 있고 두바이 전통 가옥의 형태를 닮은 호텔이 있어서요. 분위기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수크란 말은 시장이란 뜻인데요. 쇼핑센터도 같이 있어서 간단한 선물들은 이곳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네요. 거기 금은방 있나요? 두바이를 다녀오면서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골드 수크라는 곳을 둘러보았는데요. 두바이 그 샹신료 시장과 함께 있는 금시장의 규모는 어마어마하더군요. 규모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고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큼직한 사이즈의 귀금속 그리고 값비싼 귀금속들이 여기에 가득했는데요. 두바이 골드스크는 다양한 종류의 금 제품뿐만 아니라 은, 다이아몬드 등의 초호화판 그런 액세서리들이 가득했습니다. 데이라 지역에 있는 골드스크라고 불리는 수크 시장이죠. 그런 표현을 쓰는 골드스크가 시장쯤 되는 곳이라니 말문이 턱 막히네요. 이곳은 데이라의 아브라 선착장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시장으로서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금시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쇼핑센터에서 봤던 과일들하고 먹거리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수로를 따라서 주변에 고층 건물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곳이 두바이의 중심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두바이 전통배인 아브라를 타고 수로를 따라 도시를 가로질러 올라가면 두바이 박물관이 나오고 또 금과 향신료 등을 파는 수크를 볼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규모나 휘황찬란한 아케이드의 모습은 아니어도 두바이 원래의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 이곳에 살던 바니아스 부족에 살던 모습을 상상하게 되죠. 그게 바로 원래 두바이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그 나라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박물관을 가는 것이 최선일 텐데요. 1971년에 완공된 두바이 박물관은 알 파하이디 그런 이름을 가진 요새였답니다. 두바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에 하나고요. 이웃 종족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곳으로 사용되었었는데요. 때로 감옥이나 저택, 정부 건물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었답니다. 이것만큼은 지루하더라도 여행 일정에 꼭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라에 있는 호텔에 묵으면서 잠시 쇼핑을 나왔다가 공원이 있길래 무작정 들어가 봤는데요.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꽃도 많고 편안한 쉼터가 있어서 마음 편하게 쉬었다 온 장소입니다. 여행은 무리한 강행군이나 여기저기 점 찍는 여행보다는 때로 이렇게 마음의 안식을 얻는 여행도 중요하겠죠. 장시간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